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만성 통증을 잡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만성 통증을 앓고 계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충치가 생겼을 때 신경이 영향을 받으면은 극심한 만성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암이나 당뇨를 앓거나 단순하게 다치는 경우에도 만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만성 통증은 손상된 신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손상된 세포가 통증을 증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손상세포 주변의 정상세포들이 가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작은 자극만 받아도 통증이 생기곤 하는데요. 선풍기 바람을 쐬거나 옷을 입을 때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살이 욱신거리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만성 통증이 더 무서운 게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이게 뭐가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서 대부분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부분 진통제를 먹으면서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런 만성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바로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예. 자연살해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면은 보라색이 신경세포고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살해세포입니다. 네. 이들은 종양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하고 직접 접촉하는데요. 이후에 손상세포의 막에 구멍을 내고 또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방식으로 손상된 세포를 죽입니다. 이런 능력 때문에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암까지요? 네, 국내 연구진이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해서 이들이 말초신경, 그 가운데서 감각세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네. 그래서 말초신경은 통증 정보를 중추신경계와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때문에 자연살해세포가 만성 통증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사로 세포를 활용해서 암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세포가 어떻게 정상 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손상된 말초신경 세포만을 골라서 또 이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자연살해세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쥐에서 봤을 때 정상세포는 거의 죽이지 않고요. 네, 어른쥐의 손상된 세포만을 죽이는데요. 동물 실험을 해봤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K세포에 있는 수용체하고 그 타겟세포, 그러니까 손상된 신경세포의 라이겐드하고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라이겐드가 발현이 되게 적게 돼 있어서 NK셀이 결합을 할 수가 없는데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NK세포의 라이겐드, 저희들이 발견한 건 레원이라는 그런 그 리간드인데 그게 발현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 말초신경이 손상되면 세포 표면에 레원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솟아나는데요. 그러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정되거든요. 예. 확장된 혈관 사이로 자연살해세포들이 이동해서 손상세포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자연살해세포 표면에는 손상된 세포 표면에 솟은 단백질과 꼭 맞는 단백질이 솟아 있거든요. 네. 둘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 후에는 자연살해세포는 손상세포의 표면에 구멍을 내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 등을 분비해서 세포를 죽입니다. 세포가 완전히 죽고 난 자리에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면은 통증이 완화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동물 실험을 통해서 그 원리는 밝혀졌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성과가 실제 통증 환자에도 적용이 돼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앞으로 좀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실험은 이제 쥐 실험에서 밝혀진 거고요. 네. 이제 사람 세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합니다. 임상 시험 단계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앞으로 통증 환자의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 통증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혹은 이미 밖에서 활성화된 자연살해 세포를 넣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개발된 진통제들은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거든요. 통증의 원인이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다 보니까 목표에 정확히 도달해서 진통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르핀 같은 강력한 진통제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광범위한 이 효과 대신에 부작용이 큽니다. 그런데 이 자연살해 세포는 몸에 원래 존재하는 면역 세포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나 한계가 훨씬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NK 세포, 그러니까 자연살해 세포라고 하셨죠. 이 세포의 유용한 쓰임새를 발견한 그런 성과였는데 앞으로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임상 시험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소식인데요. 예. 유전자에서 교정하고 싶은 부분을 싹둑 잘라주는 가위가 유전자 가위죠. 네.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된 새로운 유전자 가위에 대한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유전자 가위 하면은 저는 가장 익숙한 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데요. 이거랑 좀 다른 건가요? 새롭게 발견됐다는 게? 네, 새로 개발된 것도 크리스퍼 가위인데요. 예. 약간은 좀 더 진보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의 유전자 편집 아기 때 사용됐던 것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죠. 네. 네, 이번 것도 좀 더 진보된 버전인데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3세대 유전자 가위라고도 불리죠. 예.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쉽게 말해서 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유전자 가위를 예로 들면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RNA는 DNA와 마찬가지로 유전 물질이죠. 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RNA 부분은 실제 DNA를 인식해서 이 자를 부분을 탐색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을 바꿔주면 원하는 어떤 DNA라도 인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단백질은 마치 가윗날처럼 DNA를 싹둑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아, 단백질이요. 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성능은 이 단백질 부분의 성능에 달려 있는데요. 단백질은 가장 첫 번째로 Cas9이라는 것이 사용됐었고 그 다음에 여러 Cas 단백질들이 개발됐었는데 일부는 크기가 커서 세포 내로 들어가기 힘든 것들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는 박테리아에서 온 단백질의 경우일 때 사람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효율이 높다고 알려진 것이 Cas9과 Cas12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거는 이들과 다른 Cas-X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랑 결합해서 이를 잘라내는 단백질이 핵심인데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단백질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기존에 쓰인 단백질보다 얼마나 성능이 좋아진 건가요? 네, 일단 그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Cas-X라는 예. 단백질이요. Cas9보다도 무려 최대 40%까지 작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가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첫째도 전달, 둘째도 전달, 셋째도 전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세포 안으로 일단 잘 전달이 돼야지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크기가 작아야지, 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단백질의 크기가 더 작아야지 이 세포 내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장점은 Cas-X가 지하수에서 사는 미생물에서 분리됐다는 점입니다. 이 미생물은 사람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네, 때문에 다른 Cas 단백질들처럼 이제 사람 몸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유전자 교정 기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유전자 교정 기술이 조금 더 정교해질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단백질의 크기가 작아진 만큼 이 DNA를 인식하는 부분인 RNA 부분이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NA를 연구진은 앞으로는 더 강력한 유전자 가위를 찾을 거라고 하는데요. 예.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일반 가위가 아니라 거의 맥가이버 칼 같은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단백질 크기를 줄이는 대신에 RNA 부분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좀 더 정교한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자, 이 새로운 유전자 가위가 불러올 유전자 편집 교정 기술의 미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